지금 하셔야 될 거는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유가도 내리고 코로나는 또 재유행하고 있고 내 주식은 왜 이런가 많이 고민되시죠? 그래서 짧고 굵게 말씀 들어보자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도 이제 매경 TV 케이블 맞아요. 채널 정규 방송 출연하신 다음에 바로 오셨는데요. 네이버랑 카카오 먼저 이제 질문을 받으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이버 오늘 6% 넘어서 확실하게 올라주던데 물론 이제 주봉상 보면 이렇게 뭐 아직 저항선인가 싶은 생각이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 올해 1분기에 제일 많이 샀단 말이죠. 저희 3분기에. 맞아요. 가장 많이 산 게 지금 올해부터 6월까지 보면은 가장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이제 바로 네이버고요. 네이버. 3위가 카카오. 그리고 4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레버리지 2배짜리 상방으로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시장하고는 너무 딴판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개인이지만 정말로 슈퍼개미 또는 기관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지만 그게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좋지는 않아요. 이거 일봉인데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3달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45만 원 지점에서는 팔아라라고 계속 신호가 나왔었단 말이죠. 아마 이때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네이버를 고점 부근 45만 원 부근에서는 팔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들이 아직은 이게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묻지마 투자가 조금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이걸 그때 못 들어갔어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96,800원 찍고 빠지는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2021년 7월, 8월, 9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고점 찍고 주식 종목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왜냐면 이게 아직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많이 들어왔어요. 보나마나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데 이 가집계 화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만약 지금 같은 시장에서 웬만하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이 콘텐츠들을 보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이 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9시 25분에는 8만 1000주 샀는데 그 10시에는 11만 2000주 그리고 1시 20분에 20만 주 2시 반에는 소량 더 늘어났죠. 만주 정도가.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아침에 가집계로 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량이 점점 더 늘어나네.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시에 11만 주를 샀는데 11시 20분에 갑자기 순매수가 5만 주가 됐어요. 그럼 아침에 샀다가 그만큼을 파는 세력들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상황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량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로 계속 조금씩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요. 매경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외국인들의 어떤 강도가 있는 매수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매수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요. 이거 자꾸 싸게 사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시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밑바탕에 깔리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걸 밑바탕에 깔고 우리는 불타기식으로 평단을 높여서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매수세가 강하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 거의 매도세죠. 그리고 투신 연기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주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개인들이 빨강색으로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은 의미 있게 일단은 강도가 좀 뒤집히면서 한 6%가 넘는 지금 6.5%네요.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일단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더 터져줬으면 어땠을까. 거의 한 90만 주 정도. 지금 남은 시간 생각하면은 100만 주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은 아쉬운 거래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강도를 가진 매수가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돼서 다가오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네. 항상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네.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순매수가 확인될 때까지 맞아요. 좀 기다려라가 네. 핵심 메시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순매수와 네. 수와 반등 여부를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처럼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예. 이게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제가 보는 선은 5선하고요. 그리고 10선, 20선, 60선, 120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저는 35선이라는 걸 보거든요. 35선. 예, 이게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외국인들은 이걸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일봉, 주봉, 월봉상에서 각각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지수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이 돼 있어요. 네네. 역배열이라는 거는 숫자가 큰 게 원래는 가면서 5일선, 11선, 21선, 35일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네.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120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으로 60, 그 밑에 또 35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돼 있는 상태들은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 보통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같은 수급들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선 일봉에선 더 이상 볼만한 지지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봉으로 가보는 거죠. 근데 주봉도 이미 이 120 주선이 최종 이평선이에요. 네. 여기에서 지지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밑에 이 보게 되면은 지금 2022년 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가가 마이너스 10.8까지 갔어요. 네. 근데 종가상으로는 6.9에다가 맞춰 놓으면서 이런 식의 밑꼬리가 일단은 한 번에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지지선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걸 돌파를 하려면은 이게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이 돼버려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지받고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2022년 3월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속절없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로 엄청 큰 시세 하락이 나와버리죠 또.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월봉으로 가야 돼요. 네. 월봉으로 가게 되면 거의 이제 지수랑 약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수는 좀 더 떨어졌어요. 네. 워낙에 지금 6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종가상으로 13%가 넘게 한 달 동안에 하락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큰 낙폭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죠, 물론. 6월에 지금 종가상으로 17% 가까이 빠졌어요. 그 저가는 21%가 빠졌어요. 예. 엄청난 낙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성장주라고 곽광을 받으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포스트 코로나 유동성 많이 풀리니까 이런 쪽들 성장주로 자금이 몰렸던 거예요. 네. 유동성들이요. 그러면서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자리들은 이제 120월선까지 이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진짜 이거는 눈을 감고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감고 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거 정말 금융위기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행히 내려가는 파동들 18만 원이에요, 사실. 네.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요. 근데 일단은 지난달에 밑꼬리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올려서 끝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켰고요. 7월에도 지금 일단은 지수가 조금 호전이 되면서 양봉이 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찌르면서 60월선이 붕괴되는 모습들이 살짝 나왔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수급들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런 장기 이평선, 장기라는 거는 5보다는 120이 더 장기고요. 그리고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장기예요. 주보다 더 강한 거는 이제 월이 되겠고요. 예. 월보다 더 강한 건 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월선까지 빠져서 일단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60월선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지지받는 거 확인이 됐을 때 수급적인 면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23만 원대 정도는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네.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카카오도 혹시 네, 카카오도 같이 한번 봐보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준은 항상 같고요. 네네.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좀 덜 빠졌어요, 카카오는요. 아까 60월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60월선까지 지금 안 내려갔어요. 네네. 네이버는 내려갔고 네이버는 지수는 내려갔고. 거의 이렇게
120월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개별 종목은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이평선으로 봤을 때 약간 주봉에서는 다 깨져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주지만 이게 이번에는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선이 돼버린 거죠. 20 주선에 이제 맞고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 120 주선을 크게 하회하는 흐름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버렸죠.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오늘 수급은 나쁘진 않아요.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를 펼치고 있고 기관들도 연기금 위주,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수급들이 가집계상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네. 있어요. 네, 외국인들 아침에는 아침에- 사실 좀 팔았어요.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순매수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니면 감소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9시 25분에는 13,000주 매도였는데 10시 되니까 8,000주 정도 걷어들였네 순매수상으로. 그리고 11시 20분 되니까 오히려 순매수 2,000주가 됐네. 이러면은 여기에서 한 6,000주 정도를 이 시간 동안에 매수를 한 세력들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그런 거예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1시 20분에서 1시 20분이 가는 예. 이 2시간 텀 동안에 예. 엄청나게 강한 85,000주의 순매수가 들어와 버린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이것도 네이버만큼은 아니더라도 강하게 4%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어떤 매수 지표들은 나오긴 나왔어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네. 60월선에서 강하게 네. 지지받는 흐름들 나왔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아직까지 60월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지표가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는 지금 상장된 또 자회사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실적 배분이 된다던가 그리고 물적 분할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어요. 예. 거기다 이제 경영진의 약간 좀 이제 이슈들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들은 이 웹툰 쪽의 성장성이 또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다음 쪽을 인수를 카카오에서 하면서 웹툰을 굉장히 가열차게 리뉴얼을 하면서 밀어붙였어요. 네이버와 격차가 더 벌어져 있어요. 웹툰에서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그런 팩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랑 네. 이제 SK 하이닉스 요것도 네. 반도체도 생각보다 오늘 흐름이 맞아요. 좋아서 네. 반도체 대형주 투투도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상으로 마찬가지로 60월선의 지지가 지금 이번 달에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네이버와 같은 차트의 흐름이 나오는 건데 여기 투자 동향 열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강도 있는 매수 1번, 2번이 지속성이에요. 근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네이버는 오늘부터 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사기 시작한 게 사실 7월 7일. 네. 지금 여기서 보면 7월 7석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사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중간에 1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역시나 이번에도 단순히 어떤 순환매 차원인가 예. 지속성이 없나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가 다행히 7월 14일 날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또 샀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 늘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금요일 날 방점 찍었죠. 그렇죠. 3,200억이 넘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강도가 갖춰진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시간 3시 20분 이제 동시호가 들어왔는데 5,268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를 많이 사고 있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전기전자 보시면은 3,060억 가까이 샀어요. 전기전자에서 도대체 뭐 사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업종별 종목으로 또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유명하지 않은 쪽들, 이런 의료 정밀 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꼭 들어와 보셔야 돼요. 오늘은 되게 좀 약한 네. 매수네요. 네. 11억, 19억 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전기전자처럼 좀 강한 매수, 의료 정밀인데 외국인 기관이 각각 200억씩 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의료 정밀을 사긴 사는데 도대체 의료 정밀에서 무슨 종목을 사고 있냐는 거죠. 업종 종목이라는 화면을 아까 들어갔던 거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의료 정밀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에바센인데요. 맞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SD바이오 센서 같은 진단 키트 관련주 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덴티움 같은 종목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시고 외국인들이 전체 한국 시장을 사는데 거기에서 어떤 업종을 사고 있고 업종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큰 폭에서 작은 것들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거기다 아까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가집게
상황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의료정밀 사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쳐봤는데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사는 모습들이 있고 점점 더 늘어나 라고 했을 때는 덴티움 사는 게 맞구나 라고 더 강하게 확신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네. 환율이 지금 고점을 어쨌든 1325원을 보고 맞아요.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걸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지. 네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 강달러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이 주말 동안에 올랐던 이유가 은행주 일부의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 거기다 더불어서 소비 관련된 지표가 잘 나왔어요. 이거 잘 나왔는데 시장이 지금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시장이 우후죽순이라는 거죠. 그 나온 결과에다가 자꾸 원인을 가져다 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환율 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고점을 완벽하게 찍고 올라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환율 차트를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원달러 환율로 가게 되면은 지금 1,300원, 1,250원 부근이 위험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 지금 월봉이에요. 맞습니다. 환율의 월봉 차트인데 여기 정고점이죠. 2016년도에 갔었던 고점이고요. 여기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밀려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 1230원, 40원의 저항대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는 뚫기 어려운 지점이다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거 역시나 지금 2022년 3월에는 강하게 올라갔지만 역시나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고점이 1244원까지 올라갔는데 종가상으로는 1212원으로 끝났어요. 그만큼 강하게 여기에서는 저항대니까 그만큼의 인식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환율이 지금 5월선을 깨지 않은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딱 이때부터네요. 2021년 7월부터 시작해서 종가상으로 5월선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5월선을 여기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5월선만 찍으면 바로바로 반등해줘요.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환율은 사실상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뭐 주봉으로 좀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보기는 1,430원? 이 정도가 지금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1,430. 그래서 그게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건 이것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던가 물론 그때하고는 이제 어떤 외환 보유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달라요. 그런 거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막혔어야 될 지점을 강력하게 강달러 현상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우호적이라고만 좀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환율이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5월선 이거 갈 수 있어요. 이번 달에도 만약에 5월선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1266원이거든요. 그럼 정말로 여기에서 사서 1266원까지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주식 샀던 거에서 수익 안 나도 외국인들은 단순히 환차익으로만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환전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사실 뭐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좀 당분간 쉬셔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쉴 때는 대충 뭘 하면 좋나요?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로부터 파악을 해서 개별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지금의 어떤 어려운 경기 침체라던가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약간 부작용도 또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은 나는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월도 그렇고 또 때를 놓쳤었잖아요. 일시적이다 인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때를 놓쳤었던 그 쓰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실패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하게 그런 긴축이라던가 어떤 금리 인상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뜻하지 않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 침체가 일부 경기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를 잡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지금 신호를 계속 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연준의 의지가 확고한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월가에 좀 격언이 있어요. 연준에 결코 맞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연준이에요. 집행의 흐름에 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진정한 공부예요. 이게 겉핥기식 공부가 아닙니다. 전자공시 사이트 여러분들 혹시 주소 아시나요? dart.fss.or.kr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르거니제이션 그 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개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통합 검색 화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다. 그럼 막연하게 여러분들 주린이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반도체 잘 만들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사셨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를 사셔가지고도 반대 매매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버리지를 써버리니까요. 이런 기업들을 사서도 내가 이런 장세에서는 반대 매매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뜻하지 않게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은 지금에는 절대 써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들어가서 딱 보시면은 dart.fs.or.kr입니다. 공시 통합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은 공시들이 떠요. 여기 보시면은 공시 유형이 정기 공시, 이거 열어보시면은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업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은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분기마다 내고요. 그리고 반기 지나면 반기 보고서 나오고요. 연간 결산 끝나면 사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 나오니까 분기 보고서 나오고 반기 보고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나올 때가 또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들 2분기까지는 선방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금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특히나 D램 쪽이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 보고서 2022년 3월 달 이렇게 나오죠. 12월 결산 번배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작성 책임자는 재경팀장 누구다라고까지 나오고요. 여기다 전화 걸어봐서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 물어보면 정말 잘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보고서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읽었는데도 인터넷 찾아봤는데도 내가 스스로 해결 못한 거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사업의 내용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사업의 개요. 우리 삼성전자라는 기업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나오고요. 주요 제품은 뭘 팔고 있고요. 서비스는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하고 생산 설비는 원재료 가격 어떤 것들 뭐 쓰고 있는데 이거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고 생산 설비는 뭐 반도체 공장 뭐 어떤 거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좀 밀도 있고 깊이 있는 공부를 여기에서 하시면 좋겠어요.